경기도의 한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은혜. 남편 A씨 명의로 생명보험을 가입하고 A씨에게 보고 독을 먹이는 등 3차례에 걸친 살해 시도 끝에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지난 16일 공개 수배된 지 약 2주 만에 자수, 결국 검거됐습니다. 검거 소식과 함께 E씨가 자수를 했다는 이유로 예상 형량이 낮아질 수도 있다는 말이 돌고 있는데요. 반대로 10대 시절의 조건 만남을 미끼로 특수 절도를 벌이는 등의 범죄 전력이 있고 검거 후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답변을 회피하며 사실상 버티기식으로 조사에 응한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오늘 시끌벅적에선 3차례에 걸친 살해 시도, 자숙, 범죄 전력, 조사에 응하는 태도 등 모든 상황을 종합했을 때 이 씨의 예상 형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일지를 보며 예상 형량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이 씨는 남편 A씨 명의로 생명보험을 4개 이상 들고 보험료로 월 70만 원 넘게 납부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정확한 액수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 씨는 A씨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받고 있으며 보험 사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보험 사기 행위란 쉽게 말해 보험사고가 발생한 원인이나 내용에 관해 사기를 쳐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동을 말하는데요.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가 입증된다면 살인죄가 적용되며 A씨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과정은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죄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남편 A씨가 사망한 사건 이전에 보고독을 먹이는 등 몇 차례의 살해 시도가 있었다는 점인데요. 이 씨가 공범인 조 씨와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에 살해를 모의한 정황이 담긴 대화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약 이전의 살해 시도들이 법정에서 범죄 행위로 인정된다면 각각 살인미수죄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 씨는 검찰의 1차 조사에는 순순히 응했지만 2차 조사 때는 자취를 감추고 도주했습니다. 이후 지명수배까지 떨어졌기에 이 씨의 도주를 이유로 처벌이 더 강해지는지도 궁금한데요. 아니면 반대로 자수를 통해 체포됐기 때문에 처벌이 약해질까요? 이 씨의 도주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하고 있는 살인죄의 가중사유 중에 반성 없음에 해당하여 처벌 수위가 올라갈 수 있고요. 이 씨의 자수는 자수로 본다고 하더라도 범죄 사실을 부인하거나 뉘우침 없는 자수는 진정한 자수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처벌이 약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된 이 씨를 상대로 검찰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이 씨는 변호인 이페아의 조사를 받겠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함께 잡힌 공범 조 씨도 답변을 회피하며 일명 버티기에 들어갔는데요. 사실 이들이 요구하는 변호사 선임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형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답변을 회피하는 행위도 묵비권으로 피의자가 보장받는 권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형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씨가 10대 시절의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됐고 6건의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번에는 보험금을 목적으로 수차례 살인을 시도한 끝에 결국 살인이 이루어졌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씨는 불리한 양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룬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수차례에 걸친 살인미수와 살인을 통해 보험금을 취득하려 한 보험사기 방지특별법 위반 미수죄까지 다 고려하면 아무리 적어도 15년 이상의 징역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사유가 더 드러나면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혜. 현재 검찰이 이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남편 A씨에 대한 살인 혐의를 입증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과연 이 씨는 자신의 혐의에 맞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될까요? 아니면 형을 감경받게 될까요? 이상 시끌벅적이었습니다.